이거 다 있으시죠? 이거 딱 피시면 단원별로 돼 있어요. 기출은 아니고요. 기출 문제는 강의를 했었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단원별 그냥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일종의 문제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것만 이론 한 번 듣고요. 예를 들어 요 문제만 다 할 줄 알면 70점에서 80점은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만 잘 알고 있으면요. 근데 고득점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하려면 이제 기출도 해야 되고 이제 이론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요걸로 이론 수업을 한 번 이상 들으신 분은 정리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편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사의 바른 이해 요거 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분류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삼국시대부터 이제 고대사라 그래요. 그래서 고대사, 정치와 경제, 그 다음에 사회와 문화.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다음에 여러분들 중세죠? 고려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죠? 15세기하고 16세기. 이것도 마찬가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예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사, 일제사, 현대사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좀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이쪽에서 나옵니다. 여기 사회문화 쪽 파트 쪽에서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해 주셔야 되고,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쉬울 거예요. 간단할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죠. 여러분들 이쪽은 거의 마스터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오늘 쉬울 거고, 아마 다음 주부터 조금 이제 내용이 많아져요. 수업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바로 1번 이렇게 풀지 않고요. 간단하게 이론 조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면서 그렇게 좀 이어나갈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틈틈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질문하시는데, 카톡으로 하실 분은 카톡으로 하세요. 요 번호 알고 있는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하면 바로 즉각 대답은 못할 수 있어요. 수업이 있으면. 근데 딱 보면 바로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아마 Q&A 개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카카오톡 하는 게 여러분들 아마 편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그냥 글자로 질문하시는 것보다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면 그냥 거기서 문제 해가지고 알려줄게요. 좀 더 편하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용이 많으면 카톡 쓰면 불편하시면 메일로 하시든지 여기가지고 다음이거든요. 이걸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마 제가 그냥 너무 문제 하나하나 다 안 넘어가서 특별하게 질문하실 요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 없을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별도 요거 아니라도 다른 질문도 제가 받아줄게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풀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 풀면 그거 다 질문하세요. 아무거나. 개인적인 얘기도 괜찮아요. 이상한 얘기만 하지 말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도 괜찮고, 한국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등. 그런 건 불편할 거 아니에요.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페이지 펴주시면 여러분들이, 자, 1페이지 펴주시면 아무래도 이게 얇긴 얇지만 설명을 꼼꼼히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잡소리 안 하고요. 빨리빨리 수업 진행할게요. 그게 나을 겁니다. 저는 좀 잡소리를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해요.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학창시절 때부터 선생님 강의 들을 때 잡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수업만 하니까 졸지 마시고요.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페이지 보면 한국사의 바른 이해죠. 그래서 1번부터 넘기시면 7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7번. 여기는 일단 2011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2012년 안 나왔고요. 2013년도 전직렬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모르겠는데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보긴 해야 됩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7번까지 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 같이 볼게요. 자, 이 1단원에서는 한국사의 바른이의 단원에서는 보통 여러분 두 개를 알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역사란 무엇인가예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개 알면 됩니다. 역사의 의미. 자, 역사의 의미 두 개 여러분들 대충 아실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은. 하나는 뭐라 하냐면 사실로서 역사의 의미라 그래요. 역사란 사실로서 역사다. 두 번째는요, 역사란 아니다. 기록으로서 역사다.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자, 요것도 구분하면 사실로서 역사는요, 실증주의 역사가 아니라 그래요. 실증주의라는 게 뭐예요? 시대적 편견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 안 들어간 사실을 말해요. 그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요. 즉 객관적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 역사는요. 이거는 상대주의 역사가 아니라 그럽니다. 즉 절대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예를 들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과거 사실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보거나 이 사람이 보거나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상대주의 역사관이라 그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사실로서 역사관에서 대표자는 누구냐면요. 랑케라는 인물이고요. 독일의 역사학자고요. 자, 기록으로서 역사는 카라는 인물이에요. 그럼 유명한 말만 일단 우리가 살펴봅시다. 랑케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역사는 역사가에 주관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응? 우리가 과거를 볼 때는 역사가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과거를 보면 안 된대요. 어떻게 봐야 된대요? 있는 그대로 알아봐야 된대요. 있는 그대로 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기서 과거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과거. 옛날 사실이에요. 옛날 있었던 일. 현재는 뭘까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걸 바라볼 때 내가 있는 지금 시각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랑케는 아무래도 역사가의 해석이나 주가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한 거는 아무래도 그 사실을 역사가가 왜곡할까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주장한 거고요. 이 카라는 사람은 아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치면 왜곡이 안 된다 이거예요. 철저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면 오히려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목적은 교훈이기 때문에, 그치? 지금 있는 시각에서 그 사실을 보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생각이 좀 다르죠, 그렇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둘을 잘 비교할 줄은 돼요. 더 막 심오하게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9급 시험에서는. 심오하게 절대 안 들어가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지문을 가지고 비교할 줄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여러분 기록으로서 역사관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철저한 뭘 거쳐야 될까요? 철저한 그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을 꼭 거쳐야 돼요. 그러겠죠? 잘못하면 그 사실을 역사가 한 명이 왜곡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우리가 하나 또 볼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또 역사를 볼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또 봐야 돼요. 하나는 세계사적 보편성이란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민족의 특수성이란 게 있어요. 특수성. 이 두 개를 또 비교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쉽습니다. 세계사적 보편성은 뭐냐면요. 국가나 민족을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나 어느 민족을 초월한 공통적으로 두드러지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가장 예로 잘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시대는, 대부분의 역사는요, 대부분의 국가나 민족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순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철기 뭐 이렇게요. 오케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다른 나라, 특정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갔죠. 여기서 주의할 점. 그러면 A라는 나라는 그렇게 안 갔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한 나라만 빠졌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보편성이란 건 뭐예요? 대체적으로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비스무리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국가나 민족을 초월하고 대체적으로 모든 국가나 민족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말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의 특성은 뭐겠어요? 그 국가나 민족에서 두드러진 거죠? 즉 강조죠, 강조. 그 국가나 민족에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좀 특정한 부분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나라에서 발전한 거, 크게 발전한 모습,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일민족 국가예요. 거의 우리나라 유일이에요, 유일. 단일민족 국가, 이런 것들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두레 같은 공동 노동체 조직 이런 게 많이 발전했어요. 이런 점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교를 믿을 때요, 불교를 믿을 때 나라를 구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에서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우리 민족, 특정 민족에서 아주 강조되는 모습을 민족의 특수성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 볼 때는 이거 하나만 보고 이거 하나 보면 안 되겠지요. 그쵸? 같이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역사 볼 때도 같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역사 반도잖아요. 우리 지금 반도니까 어때요? 삼면이 바다고 하나는 대륙이죠. 자, 어느 대륙하고 인접해 있어요?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에도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또 바다가면 뭐 있어요? 일본 있죠. 그렇죠. 일본 쪽에서도 영향을 받고 우리가 또 영향을 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말을 이렇게 했지만 쉽습니다. 문제는 금방 잘 풀릴 거예요. 자, 1번 봐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시대별로. 오늘은 좀 편안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서. 자, 1번 잘 보십시오. 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면서 푸는 경우, 알면서 틀리는 경우가 1번 같은 거예요. 다음과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밑줄. 여러분들 아무리 성인이시고요, 고등학교 때 다 졸업하고 뭐 수능도 치고 했지만 의외로 또 여기서 많이 낚여요. 되게 많이 낚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의를 하세요. 꼭 제발. 자, 다른 역사의 의미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료하고 달라야 됩니다. 자, 역사가는 자신의 주관이나 시대의 편견을 뭐가 키워드겠어요? 핵심 키워드겠어요? 배제죠? 그렇죠. 배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문제풀이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 대충 읽지 마세요.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자, 엄밀한 사료 비판, 밑줄 치세요. 사료 비판, 밑줄. 이 사료 비판이 뭐겠어요? 그 사료가 그치, 진실인지 아닌지, 그쵸? 진짜인지 아닌지를 통해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또 키워드 나왔네요. 그쵸? 객관적인 또 동그라미 쳐야겠죠. 자, 그러면 객관적 나왔고요. 역사가의 생각이 집어넣으면 안 된대요. 그럼 뭐겠어요? 저 둘 중에. 그쵸? 사실로서 역사겠죠. 그치? 랑케가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닌 거 고르라니까 요거죠? 기록에서 역사 고르시면 돼요. 1번 봅시다. 자, 고구려에서 온조가 남아요.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위례성은 여러분 한강에 있죠. 도읍을 정하고 백제를 세웠다. 이건 뭐예요? 사실로서 역사죠? 그쵸? 사실로서 역사겠죠. 여기서 뭐 지금 뭐 역사가의 생각이나 주관 이런 게 들어간 게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2번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구충목탑이 소실되었다. 이거는 다 어차피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문화사에서. 자, 2번도 그냥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 경주 가면 황룡사 지밖에 없어요. 황룡사 절터밖에 없어요. 구충목탑 복원도밖에 없습니다. 자, 3번. 1번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이것도 그냥 사실이죠. 예. 안타깝다. 뭐 이런 말 써 있잖아요. 그죠? 4번 봐요. 신라의 삼국통일은 외세협조. 외세협조 동그라미 쳐볼래요? 외세? 여러분들 물론 무슨 나라예요? 배웠던 사람. 어느 나라였어요? 나당연합군 들어봤죠? 당이죠, 당. 자, 당나라의 협조를 얻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두드러진다. 뭘 딱 밑줄쳐야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외세의 협조를 얻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했죠? 제가 썼으니까. 제가 뭐 했어요, 지금? 내 생각을 집어넣었죠. 한계점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한계점이 두드러진다. 요것 때문에 이거예요. 기록서 역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라의 삼국통일은 외세협조를 얻었다. 그러면요. 사실로서 역사죠. 근데 한계끄럼이 두드러진다 했으니까 기록으로서 역사인 거예요. 됐나요? 쉽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2번. 또 비슷한 문제예요. 다음 글과 기본적으로 다른 관점입니다. 다른 관점. 자, 보세요. 역사가 사실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래요. 사실을 못 가진 역사는 뿌리 없는 무능한 존재이고, 자, 밑줄 치세요. 사실을. 역사가 사실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 했고요. 거기 사실을 밑줄 치시면 돼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사실을. 사실을 못 가진 역사는 뿌리 없대요. 무능하대요. 그 사실 밑줄 쳤죠. 그 사실은 사실로서 역사관에서 바라보는 사실이겠어요? 여기서 바라보는 역사관이겠어요? 요거요. 그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맨 옆에 있는 사실은 기록으로서 역사관에서 바라보이는 사실이에요. 맞잖아. 첫 번째 줄에 지금 바로 전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역사가와 사실은 서로 필연적이다.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사실 내가 밑줄 쳤죠? 여기다 기억 딱 해놓는 거예요. 기억. 그러면 다음 기억과 비슷한 관점에서 역사관을 고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 둘 중에 고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시죠? 이렇게 문맥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여기서 지금 역사가 없는 사실도 요거죠? 기록으로서 역사의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역사는 역사가 사실 사이에 상호작용에 부단한 과정이고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회다. 누구의 말이에요? 노란색 써놨네요. 칼죠? 가. 그쵸? 가. 자, 그러면 기록으로서 역사관입니다. 다른 걸 고르라니까 뭐 골라야 돼요? 사실로서 역사관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보자고요. 역사를 추구하는 것은 사상의 과정이다.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이다. 이러면 사상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죠. 그치? 1번은 여러분 기록으로서 역사관이고요. 2번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이다. 현재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맞고요. 4번 역사는 현재의 요구나 상황을 반영하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가치가 들어가고 있죠. 근데 3번 보세요.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역사가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된다. 랑케의 말이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에 어디 밑줄 쳐야 돼요? 역사적 사실 밑줄 쳐보세요. 3번에 역사적 사실 밑줄 쳐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의 기억 딱 해놓고 요거는 둘 중에 무엇이냐. 거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한자는 여기서 사실로서 역사관에서 사실의 사자는요. 사실 1사자. 과거에 있었던 1사자. 그리고 여기서 기록으로서 역사에서 바라보는 사실은 기록할 사자예요. 기록할 사자. 그래서 또 한자도 좀 다릅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요거 풀 줄 알겠죠. 다음 3번 또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주장하는 역사인식의 태도. 자, 두 번째 줄이 키워드예요.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이 일들이 뭔가 진정한 의미가 되려면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대요. 보니까 역사가의 취사, 선택,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둘 중에 기록으로서 역사관이네요. 그죠? 그러면 비슷한 문구를 고르면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4번 보세요.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 과거의 사실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 2, 3번은 묶어주고요. 묶어주시고 뭐라고 쓰시면 됩니까? 사실로서 역사가를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4번 보세요. 4번 한번 풀어봐요. 자, 한 1분 드릴게요. 1분. 1분만 드립니다. 1분만. 4번 풀어보세요. 사료가 뭘 말하는지 파악을 하시고요. 문제를 잘 읽고 답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자, 풀었죠? 4번 보세요. 거리가 먼 거예요. 자, 1980년에는 5.18 진압작전을 불순분자에 의한 사회혼란을 진정시켰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기술화했다. 왜요? 이거 누가 했어요? 누가 화려한 휴가 작전명으로 진압했어요.
대머리죠. 그쵸. 전두환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 그죠. 자, 그러나 최근에는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기술하기로 했다. 뭐가 키워드 여러분들? 재기술. 이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기술했었다. 이것도 키워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한 가지 사실이 의미가 바뀌었죠? 맞죠 지금? 80년에는 군부 정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긍정적인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87년 6월 민주항쟁에 우리가 민주화를 찾았어요. 그 이후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옛날 일에 대해서 시대에 좀 영향을 받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니까. 그죠? 먼 거 골라보자고요. 먼 건 뭘 고르라는 거예요? 사실로서 역사관 고르라는 겁니다. 3번이죠? 3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료를 딱 보고 뭘 딱 체크하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하세요. 문제풀이가 잘 되는 사람은 알아서 해요.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듣고 하시라고요. 흘리지 마시고. 자, 5번 봅시다. 자, 5번은 별표 치세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 시험이 나온다. 국가직 혹은 지방직이에요. 그럼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지금 보세요. 3번, 2번, 3번, 4번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개념을 잡는 문제예요. 정확하게. 기록으로서 역사관하고 사실로서 역사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개념 문제고요. 1번하고 5번은 어때요? 이게 이제 뭐예요? 실전 문제죠. 그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통 나오니까요. 시험 문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 5번을 잘 풀어야 돼요. 사실은 2, 3, 4번은 공부하는 문제예요. 그냥. 자, 봅시다. 자, 역사에 대한 다음의 관점입니다. 이제 여러분 훈련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사료가 뭘 의미하는지 알 거예요. 세 번째 줄 봐요. 주관적 요소가 개입하게 된다. 그럼 뭐예요? 기록으로서 역사관이겠죠. 그쵸? 자,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공부를 했어야 되죠. 한 바퀴 이상 돌려야 돼요. 부여씨? 부여씨? 여러분 부여씨라는 성을 가진 국가가 무슨 국가예요? 부여씨? 그래요. 백제예요. 백제 왕족의 성이 부여씨예요. 부여씨.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고씨? 고씨성을 가진 왕족이 세운 국가가 뭐예요? 쉽죠, 이거. 고주몽, 고구려. 그쵸?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했다. 이건 사실 아니에요? 맞죠? 이건 사실이에요. 삼국사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신라하고 나당연합군이 누구 먼저 쳐요? 백제 먼저 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기억은 여러분들 이걸 몰라도 내가 몰라도요. 기억은 잘 보면 뭔가 어쨌다 무슨 가치관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억은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맞죠. 그치? 지금 다른 관점 미안합니다. 기억은 틀린 거죠. 그치? 왜냐면 기억은 사실로서 역사가니까.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니은.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여러분 김씨와 성을 가진 이 왕족이 세운 국가가 뭐예요? 김. 신라죠. 신라. 원래 신라는 박석김 세 성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나중에 김씨가 왕위 상속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남쪽을 차지하고 발해가 즉 대조영이 세운 국가가 발해죠. 여러분들 고구려 멸망하고 자 대조영이 세운 발해가 북방을 차지하니 발해라 했으니 이것을 남북국 시대 하라 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누가 썼냐면 조선 후기 때 정조가 등용했던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발해고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모든 역사학자가 이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있던 시대를 다 남북국 시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어때요? 기록으로서 역사관이죠. 기록으로서 역사관이죠. 만약에 여러분 니은에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또 대씨가 북방을 차지했다. 이런 뭐예요? 그러면 사실로서 역사관이에요. 이해가 가시지? 남북국 시대란 용어를 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창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기록으로서 역사관입니다. 이해가 가시지? 네, 그다음 넘어갑니다. 디귿.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고 궁에 내쫓고 왕건이 세우죠. 그 다음에 1392년에 조선이 그 뒤를 이었다. 이거는 뭐예요? 뭐 조선이 뒤를 이었다고 해가지고 나쁘다, 어쩌다 이런 말 안 써있죠. 뭐 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로서 역사관입니다. 자, 리을 보세요. 1000년의 긴 역사를 두 왕조가 이끌어간 것은 세계 역사상 드문 일이다. 세계 역사상 드문 일이다라고 가치관이 개입됐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약간 여러분들 국어하고 비슷해요.
국어. 사실과 가치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국어에서.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요 정도 풀 줄 알면 될 거예요.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봐도 요 정도 풀 줄 알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나오면 꼭 맞추세요. 요거 틀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6번, 7번 빨리 하고 이제 구석기 반드시 나오는 구석기 시대부터 봅시다. 자, 6번 보세요. 다음 글의 미출지인 가와 나의 구체적 사례 한번 읽어봅시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인류 역사에 공통된 동그라미 세요. 공통된 한 국가 빠졌다고 공통이 아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대체적으로 공통된 특징을 보편성이라 한대요. 여기에 대응하여 특정 민족에게만 나타나는 역사적 특징을 민족 특수성이라 한대요. 자, 모든 민족의 역사에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다 인접해 살고 있으니까. 한 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둘 다 같이 파악해야 된대요. 이거 올바른 방법이죠. 자, 1번 보자고요. 자, 세계사적 보편성에 해당하는 거는 반달돌칼이다. 이건 우리나라만 발견된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거의 다 이 도구를 씁니다. 벼를 수확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 맞다. 맞아요. 보편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자, 3번은 나죠. 나. 민족적 특수성. 향도, 두레, 개. 자, 향도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 바퀴 돌려야지 알 수 있어요. 고려시대 때 불교 활동을 했던 민간 조직이에요. 민간 조직. 그 다음에 두레는 조선시대 뭐 할까요? 우리 농촌에서 유행했던 건데 특히 엄청 유행했고 사실 사만 때부터 계속 유행했어요. 그 초기 국가죠. 부여, 고구려, 옥저 등의 사만 중에 요 사만 있죠? 요 때부터 유행했던 게 두레입니다. 개 같은 개 모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3번은 향도, 두레, 개는 우리나라에 조금 독특하고 좀 강조되는 풍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은 특수성이라 볼 수 있어요. 4번 단일민족적 전통. 이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단일민족 국가라 그랬죠? 자, 2번이 왜 틀렸을까? 이거 한번 공부했던 사람 다 알 거예요. 세용동검은 왜 보편성이 아니에요? 한반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우리 독자 청동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보편성보다는 조금 어디 가까워요? 특수성에 가깝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할 거예요. 해줄 거예요. 세용동검 써줄 거예요. 어차피. 하여튼 정답이 2번이고요. 자, 7번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한국사의 특수성을 고르면, 그러니까 6번 아니면 7번 유형으로 나와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6번 아니면 7번 유형이에요. 여기 나오면요.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자, 3번에 3번. 이건 그냥 담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세용동검 및 잔문이 거리 사용되었다. 1, 2, 4번은 전부 다 여러분들 보편성입니다.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1, 2, 4번입니다. 여러분 1, 2, 4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1번부터 7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구석기하고 신석기만 설명을 하고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거의 한 50분하고 10분 쉬고 시간은 잘 맞춰요. 제가 시간은 거의 웬만하면 잘 안 넘기니까 쉬는 시간은 철저하게 잘 드릴게요. 자, 일단 좀 간단히 이론을 좀 써줄게요. 아주 간단하게. 자, 구석기 시대 몇만 년 전에 시작했나요? 70만 년 전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시대를 파악하려면 무조건 경제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경제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구석기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뭐에 의존해서 살았을까요? 무슨 경제 활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원시 채집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공해서 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어진 그대로를 수용하고 살았어요. 그걸 채집 경제라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무한하지 않죠. 그렇죠? 식량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을 많이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주로 이동 생활에 그렇죠?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주거 형태가 어땠을까요? 주거 형태가 정착하기는 힘들었겠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같은 곳 혹은 강가 같은 곳에 자, 동물의 가죽으로 지은 막집 같은 데서 주로 정착을 잠깐 했다가 쭉쭉쭉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정착사회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동하기에 적합한 형태였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그리고 원시 채집 경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로 뭐 사냥, 그 다음에 수렵, 어로 이런 거 했다는 거죠. 그럼 사냥에 적합한 도구가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뗀석기라 그러죠. 뗀석기. 뗀석기. 자, 뗀석기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두면 안 되죠? 세 시기로 구분해요. 그치? 자, 석기의 제작 기술에 따라요. 초, 중, 후로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세 시기. 자, 초기에 쓰는 거 어떻게 쓰죠?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예요. 큰 돌이에요. 큰 돌. 큰 돌을 다용도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다용도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삐쭉하잖아요. 그럼 삐쭉한 부분은 뭐에 쓰는 거예요? 사냥이고요. 그죠? 이쪽이 이렇게 둥그라면요. 그거는 뭘 쓰겠어요? 조리용으로 쓰는 거예요. 날카롭게 조금 제작을 해서. 그래서 하나의 큰 돌을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쓴 게 촉입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는요. 우연찮게 발견해요. 던지거나 부셔가지고 우연찮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용도에 맞는 석기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밀개나 뭐 찌르개 등 글개나 뭐 이런 각각 용도에 맞는 뭐 사냥용, 조리용을 따로따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때에 비해 좀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가요. 작아졌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후기는요. 이런 걸 만들어요. 이음도구 혹은 복합적으로 도구를 이용했다 해서 복합도구, 이음도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합도구, 이음도구는 뭐예요? 돌과 나무 같은 걸 같이 연결했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초, 중, 후 구분한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요. 자, 이때는 원시 예술활동도 합니다. 구석기 때는요. 원시 예술활동. 자, 어떤 예술활동 했겠어요? 동굴에 뭐가 발견될까요? 그래요, 벽화. 그죠? 벽화 말고 또 뭐가 발견될까요? 돌로 만든? 그쵸, 조각품. 그럼 벽화나 조각품, 특히 벽화에는 뭘 그렸겠어요? 동물이에요. 조각품도? 그쵸, 동물이에요. 물고기나. 그럼 이런 것들을 그린 이유는 뭐예요? 사냥감의 번성이죠? 오케이? 됐어요?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 자, 신석기 갑니다. 신석기는 여러분들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BC 8000년경이죠. 오케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경제를 봐라 했는데 우리가 신석기는 혁명시대라고 합니다. 혁명시대. 왜 혁명시대예요? 최초로 인간의 가공에 의해서 뭐가 생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전은 그냥 자연에서 주어졌는데 이제 막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게 일단은 그대로 요거 하겠죠. 원시 채집 경제는 있겠죠. 원시 채집 경제는 하긴 하지만 최초로 뭐가 나타난 거라고요? 뭐가? 농경과 목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케이? 신석기 후기 때쯤에 이르러서요. 됐나요? 근데 아직은 뭐가 더 많았을까요? 그쵸? 아이고, 미안합니다. 반대로 했네. 그쵸? 아직은 원시 채집 경제의 비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유재산이 형성되지 않았었어요. 그걸로 보아서 아무래도 신석기 시대는 이게 아직은 비중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또 알아야 되는 게 요거죠. 자, 그러면 어떤 농사를 지었습니까? 꼭 외워야 돼요. 뭐예요? 그쵸, 잡곡이죠. 좁쌀, 즉 조피수수 같은 거죠. 요런 게 신석기 적재에서 같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뭘 알아야 되니까 하나씩 또 해놔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사는 상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구석기 시대에 비해는 신석기 시대 때 이게 시작됐으니까요. 이때에 비해 이때는 생산량이 어떻게 됐어요? 좀 늘어났겠죠. 맞지? 자, 그래서 그 남는 생산물을 여러분 저장하기 위해서 뭘 만들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토기를 만들어요. 그릇을 만듭니다. 오케이? 흙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토기도 알아야 되죠. 최초 토기가 뭐예요?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이른 민무늬 토기와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응? 벌써 빗살무늬 나가면 안 돼요. 이른 민무늬 다음 뭐예요? 그죠?
그래 외우셔야 돼. 덧무늬톡입니다. 덧무늬. 무늬를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톡이 겉면에 뭐 흙을 말아서 이렇게 붙이든, 그쵸? 어떤 무늬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나름 예술이에요, 예술. 눌러 찍기 무늬. 앞문톡이라 그래. 압력을 줬다 그래서. 눌러 찍기 무늬 톡이. 요게 이제 신석기 초기 때 거의 톡이들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신석기 후기 때 가장 대표적인 톡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빗살무늬 톡이죠. 맞죠? 최근에는요, 가장 마지막 게 덧띠새기 무늬 톡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그거는 나오는데,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아직 교육과정이 반영이 안 돼서,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보기 중에 하나 나와요. 교재 다 있어요. 어느 교재나 다 있어요. 이번 서울시에도 그냥 보기 중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외우려 하지 마요. 모든 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외워야 되는데, 모든 걸 외워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죠. 4개죠.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전보다 생산량이 많았으니까 토기도 만들어요. 맞지? 그러면 이전보다 생산량이 많았으니까 꼭 이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동하긴 하겠죠. 그치? 근데 이전에 비해 무슨 시기가 나타난 거예요? 정착생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정착하니까 여러분들 그에 걸맞는 뭘 만들어야 돼요? 집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뭘까요? 그쵸. 움집입니다. 움집.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움집 모양은 주로 원형이나 둥글죠. 바닥이. 혹은 모서리가 둥근 걸 뭐라 그래요? 방형이라 그래요. 오케이? 자, 원형이나 방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움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움푹 들어가 있어요. 아직 뭐라 할까요? 아직 동굴 살던 습성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수열식이라 그래요. 수열식. 움푹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움집 형태가 나타났고요. 자, 화덕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화덕. 중앙에 있어요. 그 다음에요. 톡이나 아니면 도구들을 저장하는 저장 구멍은요. 이것도. 그렇죠. 내부 안에 있습니다. 내부. 움집 내부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건 다 움집 안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소규모겠어요? 대규모겠어요? 그렇죠. 소규모 취락임을 알 수 있죠. 아무래도 지금 화덕자리도 중앙에 있고 불된 자리도 중앙에 있고 저장구덩이도 안에 있으면 내부가 좀 어때요? 좁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소규모 취락일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여 살 때 애들이 어떻게 모여 살았냐? 이렇게 모여 살았대요. 씨족끼리. 씨족이 뭐예요? 혈연이죠. 그렇죠. 혈연 공동체끼리. 자, 그리고 인근 뜻이 맞는 씨족과는 뭘 하기도 했을까요? 조계혼을 하여, 혼인을 하여 뭘 이루기도 했다. 커다란 부족을 이루기도 했다. 이런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는 부족들이 막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 부족하고 쟤네 부족하고 좀 뭐 해야 돼요? 구분해야겠죠. 맞지? 자, 구분하기 위해서 특정 뭘 믿기 시작할까요? 동물이나 식물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 할까요? 토테미즘이랍니다. 토테미즘이라는 원시 신앙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군 신화 보면 뭐 나와요? 곰부족, 곰, 호랑이 나오죠? 그게 곰부족, 호랑이 부족이에요. 실제로. 신화로서 그냥 진짜 그렇게 곰, 호랑이 했을 뿐이죠.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 봐야 되냐? 또 볼 게 있습니다. 뭘로 해야 되지? 자, 그러면 농사 목축을 하니까요. 농경에 걸맞는 도구도 발견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자, 이전에 막 여러분 겉면이 불퉁불퉁한 그런 농사를 못해요. 그치? 그래서 겉면을 뭐 합니까?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석기란 게 등장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갈돌, 갈판. 이거 어느 교재에 다 있는 이 그림이 있죠? 그쵸? 그래서 갈돌과 갈판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거 말고도 굴지구라 해서 있어요. 굴지구에서 얇은 돌이 있어요. 겉면이 이제 매끄러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땅에 이게 집어넣어서 땅을 뒤엎는 거예요. 일구는 거예요. 땅 일구는 거예요. 그 굴지구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굴지구나 이런 거 보면 구석기 시대 도구와 달리 조금 겉면이 매끄러워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기의 등장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간석기의 등장.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중요한 거 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요겁니다. 마지막. 요거 딱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 농경을 특히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뭡니까? 이게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용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태양이죠. 그죠? 햇빛이죠. 맞죠? 근데 만약에 태양하고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들을 숭배하고 믿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뭐라 할까요? 자연물을 믿기 시작한다고요. 그걸 뭐라 할까요? 그렇죠. 애니미즘이라고 원시신앙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숭배하고 뭐 해야겠어요? 제사를 막 지냈겠죠. 그치? 그래서 제사를 하는 샤먼이 등장합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그렇죠. 샤머니즘도 있죠. 무당도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죠? 왜? 샤먼이 이제 태양이나 물에 대해서 제사를 담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석기 시대 때 잘 봐요. 신석기 시대 때 샤머니즘의 여러분들 도구도 발견됐을까 안 발견됐을까? 발견됐어요. 그쵸? 주술을 위한 그런 도구도 발견됐다고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표적인 거. 그쵸? 조가비 가면입니다. 조개 껍데기 가면. 이게 대표적이에요. 알겠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해서 안 해오는 게 아니에요. 신석기 시대 때 여러분 온천 궁산이라는 지역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여기 발견됩니다. 바로 가락, 바퀴와 뼈바늘이 발견돼요. 골침이라죠. 가락 바퀴에 실이 꼬여진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이거랑 같이. 이걸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치?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죠. 맞죠? 그걸 무슨 기술이라나? 직조 기술이랍니다. 직조 기술. 최초로 뭘 지어 입었다? 그쵸? 최초로 옷을 지어 입었다는 것도 꼭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는 되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석기 시대 때 비해 어때요?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변해갔잖아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구석기, 신석기 공통점 두 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때까지 무슨 사회다? 평등사회입니다. 여기서 평등사회라는 건 지배자가 있다 없다예요. 없다란 거예요. 두 번째. 모계사회예요. 두 번째 공통점 모계사회예요. 구석기 시대는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견도 안 됐어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요.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서요. 여인상이 많이 출토가 됐어요. 여기 구석기 시대 때. 우리나라 말고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 때 여인상들이 많이 출토가 됐어요. 신석기 시대 때. 오케이?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까지 모계사입니다. 여성이 숭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간단하게. 왜 여성 보호를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출산 담당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서 여성이 숭배됐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수의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10분 쉬고요. 55분에 요거 이제 청동기 하고요. 10분 쉬고 청동기, 철기 설명하고 그 다음 문제 풀이 계속 들어갈게요. 알겠죠? 자, 시간 맞춰서 55분까지 들어오세요.